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저희는 다니엘서를 읽어가면서 정말 흥미진진한 그 역사의 다양한 소용돌이를 우리가 살펴보고 예언의 한복판에 우리 자신이 서 있다고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46장 10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이루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그러니까 옛적부터 미래에 있을 일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겠다는 약속이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다니엘 2장을 읽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은 성경에 들어있는 예언 가운데 아주 그 예언을 연구하고 살피는 일에 있어서는 아주 기본적인 이 교과서와 같아요. 그리고 그 예언의 해석이나 그 예언에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아주 정확하게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눈만 열린다면 얼마든지 이 발견하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을 저희들이 이렇게 풀어가면서 적용을 할 때 뭘 봐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했다 이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면 그 기뻐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것들을 살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살필 때는 지나간 것들을 살피는 것도 한 시절 일이 되지만은 또 앞으로 와야 될 것을 살피는 것도 예언 연구의 이 매력이고 맛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이루어진 일들을 보았어요. 이루어진 일들. 이제 이 예언을 살피는 이유는 앞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언을 이 역사 속에서 예언을 적용할 때 아주 정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위험해지죠.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이 문제를 살펴야 되는데 매 시간 역사 때마다 이 예언이 생치되는 정확한 역사의 한 복판에 서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금은동철로 되어 있는 나라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는가 하면 우리 시대에, 내가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예언의 이 놀라운 부분들이 성취되는 바로 그런 역사의 한복판에 내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은 여러분들이 함께 발견해 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2장에 나오는 신상에 대한 예언을 오늘은 이제 여러분과 같이 이제 맞춰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상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 대계를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역사를 살펴볼 모양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으로 역사는 지금 야구 경기에 비유했어요. 야구 경기에 비유해서 9회 말이다. 아니다. 9회 말이면은 아직도 9회 말이면은 마지막 공격수들이 공격할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몇 명의 타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9회 말 투아웃이면, 이제는 9회 말 투아웃이면 한 명의 타자만 남았죠. 그런데 이 한 명이 나와가지고 투아웃인데 투, 쓰리 풀 카운트야. 투 스트라이크, 그 다음에 이 쓰리볼. 그래가지고 공 하나가 이제는 결정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결말을 내야 되는 그런 시대. 어쩌면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닐까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제목을 역사는 지금 9회 말 투아웃이라고 하는 제목을 전제를 해놓고 다니엘 2장에 나오는 마지막 남은 예언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참 흥미진진한 이 시간들을 우리는 가졌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2장 4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일들을 보는가 하면 신상의 과거가 아니라 남은 예언들을 보면서 세계 통합은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이제 뜨인 돌이 언제 그럼 올 것인가, 그리고 또 돌나라가 선다 그랬는데 태산을 지르는 돌나라, 누가 돌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예언을 살펴보는 매우 목적도 되고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말씀드린 바대로 세계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no, 아닙니다. 성경은 세계 통합은 없다.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런 염려들을 해요. 지금 세상이 다 하나로 가고 있는데 목사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세계를 역사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정치의 전문가도 아닙니다. 경제 전문가도 아닙니다. 무슨 다른 것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펴볼 때 세계 통합은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부질없는 짓 하지 말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저는 드릴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특권이죠. 세상에서 알기는 그 성경 같은 건 뭐 그저 옛날 책 아닌가. 그저 뭐 무슨 성경을 지금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2장을 통해 여러분 보신 것처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얘기하신 예언들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모든 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도 성취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금나라 시대에 은나라가 오기 전에 은나라가 온다. 은나라가 다음에는 동나라가 온다. 그 다음에는 철기 문명이 온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이 흙의 시대가 올 거다. 이렇게 말씀했다면, 그리고 그것들이 지나간 역사, 우리들에게 유익한 건 그거죠. 과거의 역사니까. 과거의 역사를 살펴봤더니 정확하게 성취됐다면 남은 것도 성취되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옛날에는 한국의 기상대를 사람들이 안 믿었다 그래요. 예보해도 안 맞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한국의 일기예보가 아주 정확합니다. 굉장히 정확합니다. 세계와 어깨를 겨루고 이렇게 일기예보를 겨누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처럼 왜 오늘날은 믿느냐? 왜 오늘날은 믿느냐? 예언한 것이 예보한 것이 맞으니까 믿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왜 우리는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가? 지나간 모든 예언들이 과거에 말씀하신 예언들이 성취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No! 세계 통합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남아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온다 그랬는데 그럼 그게 언제 올 것인가? 이것이 역사의 모든 대계를 말한 것이라면 그것이 오는 것은 역사를 마감하는 때가 되겠죠. 소위 마지막 때요 말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돌이 이 신상의 모든 발철과 진흙으로 된 발과 발가락을 쳐서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태산을 이루는 이 큰 돌나라가 하나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돌나라가 형성될 때 과연 그 돌나라는 누가 그 돌나라의 이 주인공이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과 같이 오늘 다니엘 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다니엘 2장은 오늘 신상에 관한 부분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시간에 맞춰볼까 합니다. 다음 시간 한 번 더 읽어야 되는 거죠. 자, 2장 34절 35절.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의 철과 진흙과 놋과 금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은 뭐냐면 금, 은, 동철로 되어 있는 이 모든 이 신상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로 말미암아서 이 신상의 이 발과 이 발가락이 쳐질 때 없어지고 이 돌만 남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 이 역사는 뜨인 돌이 오면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 뜨인 돌이란 말은 이게 떠다닌다는 돌이 아니라 떼내었다는 돌입니다.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서 바위를 어떻게 했다? 이게 컷업, 떼냈다, 그런 돌이에요. 이게 그래서 돌을 떨어간다, 이 말은 어디 가서 바위를 잘라가지고 뜨인 그런 돌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은 어디서 떨어진 거예요? 반석에서 떨어진 돌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띄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돌이 이게 떨어져서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광물이 생명이 없는데, 움직이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 떼가지고 이 돌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사람이 손을 대지 않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그럼 이 돌은
어떤 의미가 있구나. 이 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 또 하나는 뭐예요? 그리고 그냥 의미가 아니구나. 이게 돌인데 저 혼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면 이거는 살아있는 이 생명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금방 그런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예언이나 상징을 해석할 때는 우리 의미대로 하면 안 되죠. 성경이 무엇라고 이 예언을 해석하고 성경이 그 상징을 무엇이라고 풀어주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뜨인 돌이 무엇일까? 돌이 무엇일까?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어 있는 이 돌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돌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인데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다. 와우. 여기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을 가지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산돌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산돌이다. 근데 여러분 재밌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할 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머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기초돌입니다. 기초돌, 기초가 되는 돌인데 이게 이 산돌이랍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돌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뜨인 돌의 비유와는 아주 적절하게 어울리는 이 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한다. 실제 뭐 여기 한 군데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아주 반석이라 야훼는 나의 반석이란 말은 여전히 뭐 이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여 산성이 너무나 많이 나오죠. 그러나 이제 신약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에 광야로 나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으면 모세가 반석을 치면서 물이 나왔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반석은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성경엔 뭐로 묘사되어 있다? 반석이요 돌로 묘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 뜨인 돌이 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언제? 역사의 마지막에. 신상에 뭐 발이고 발가락이면 신상은 거기서 끝이니까 마지막 시대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시절의 여러 가지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세다, 마지막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서 말세고 마지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신상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뜨인 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역사의 마지막이다. 그럼 뜨인 돌이 오는 것은 언제인가? 금 때도 아니고 은나라 때도 아니고 동나라도 아니고 철나라도 아니고 철과 진흙이 언제 온다? 섞여 있을 때 오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뜨인 돌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을 상징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시대에 이루어진다. 오해하지 않고 너무나 분명하게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뭐 추측 필요 없습니다. 무슨 뭐 이런 뭐 어떤 것일 거라고는 가설 필요 없는 얘기죠. 그냥 뜨인 돌이 예수님이고 뜨인 돌이 와서 역사가 마감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 역사는 마친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했다는 말은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인류 역사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 지구촌에는 뭐 인류를 수백 번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뭐 원자탄, 수소탄이 가득 차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사람이 만든 무슨 뭐 기계나 폭탄이나 사람끼리 하는 전쟁이나 인간의 애씀이나 인간의 어떤 걸로는 절대로 역사는 마치지 못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전 성경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뭘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믿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그런 일로 두려워합니다. 뭐 원자탄이 터져서 수소탄이 터져가지고 죽을지 모른다. 방카 만들자. 국지적으로 부분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도 일어난 적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역사가 마감하는 인류의 파멸과 멸종을 가져오는 그런 일은 없다. 사람의 어떤 계획이나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 인간의 어떤 고안으로 역사의 마감은 있지 않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뭐가 가장 큰 관심이냐? 예수님 재림이 언제인가 하는 것이에요.
아마도 모든 인류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시긴 모르셔 이런 말은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도 교회에서 예수 재림 하니까 그런 일이 있을까? 의심은 하지만 사람들이 시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할 때는, 그분의 재림이 가깝다고 할 때는 다 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가장 큰 관심은 예수 재림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일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분명히 답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 진흙과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시대.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나라들을 설명한다고 했으니까, 이 철도 나라를 의미한다 그랬으면 철과 진흙이 섞인 것도 나라들을, 시대를 의미하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시대는 어느 시대냐? 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이 뜨인 돌이 락으로 돼 있어요. 바위 돌이 이 철과 동과 금과 은으로 되어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쳐서 그냥 파숴버리는 그런 때, 곧 예수님 재림이다. 그러면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왕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발과 발가락에 이게 이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이 발을 쳐서 부셔뜨렸다 하는 말은 발과 발가락 시대에 뜨인 돌이 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발과 발가락 시대에 뜨인 돌이 온다는 것이고, 철과 진흙의 발,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 문명이 될 철과 진흙의 시대에 뭐한다? 뜨인 돌은 온다. 그런 거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답을 거의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철의 시대냐 흙의 시대냐 이 말이죠. 우리 시대는 철의 시대냐 흙의 시대냐. 역사가 마지막에 철로 돼 있다가 흙이 섞였으니까 결국은 마지막 때는 흙의 시대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조금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뿐인 것입니다. 예, 분명하죠? 돌나라가 오는 것. 그러면 우리는 한번 따져봐야 돼요. 인류는 역사 발전 단계, 역사의 발전 단계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느냐? 돌을 씁니다.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돌덩어리를 쓸 때를 구석기 시대라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돌멩이를 이렇게 부셔뜨리지, 그냥 쓰지 않고 다듬어서 쓰는 시대를 신석기 시대라 그래요.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는 이 멜팅 포인트죠. 녹는 거. 이 돌 속에 들어있는 이 금속 성분을 봐서 녹여서 연장을 만들어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녹는 온도가 제일 낮은 거, 멜팅 포인트가 낮은 것부터 쓸 수 있었으니까, 그럴 때를 금속 병용기, 즉 돌도 쓰고 금속도 함께 써서는 금속 병용기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청동기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철기 시대다. 이렇게 해서 도구의 사용을 중심으로 해서 인류는 그 역사 발전 단계를, 인류 역사는 다 그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구석기, 신석기, 금속병연기, 청동기, 철기 시대다. 이렇게 해서 역사의 발전 단계를 가지고 인류 역사를 설명해 왔습니다. 절묘하게도 성경은 다니엘 시대, 즉 기원전 605년 다니엘 시대에 느부갓네살 임금님이 꾼 꿈을 통해서 그 시대는 금나라, 금의 시대다 하면서 금과 은과 동과 철이라고 하는 역사의 발전 단계를 설명하면서 이런 나라들이 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은 뭘 또 전제로 하느냐? 이것을 이렇게 이런 금은동철이라고 하는 이런 이 재질을 가지고 설명해 주었을 때는 금은동철이 그 시대의 문명과 문화를 주관한 것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의 시대다, 은의 시대다, 청동 시대다, 이 시대는 역사가 증명해 준 것처럼 우리는 늘 은나라 시대, 그럴 때는 페르시아는 은으로 은병을 만드는 나라, 동나라 시대, 헬라는 청동기 문명의 꽃을 피운 나라, 철나라 시대, 드디어 중장보병대로 나와 있는 철기 문명으로 이 인류를 장악해 들어갔던 첫 번째 대제국을 이룬 나라가 로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 은, 동, 철이라고 하는 이것은 인류가 설명해왔던 이런 5가지의 인류 역사의 발전 단계를 도구로 얘기한 것과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이게 먼저 나온 얘기니까, 성경이 먼저 얘기니까 역사학자들이 아마 어쩌면은 성경의 이런 얘기를 보면서 그렇게 나눴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지난 시간에 여러분 보신 것처럼 역사학자 기본지가
로마 제국 세망사를 쓰면서 금운동으로 되어 있는 그 신상의 모든 나라들을 예표하는 그런 것들이 철나라에 의해서 그냥 연속적으로 무너졌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들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이 역사적 고증으로라도 성경을 살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정할 이유가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그 시대에 가장 이렇게 시대를 장악해왔던 그 시대에 관영했던 문명의 한 토막 장을 설명한 것이라면, 그런 것이라면 철나라 다음에는 무슨 나라가 와요? 철나라 다음에는 나눠지는데 망하지 않고 어떤 시대가 오는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시대가 온다. 그러면 이제 역시 이제 흙이 마지막으로 나온 거니까 역사의 맨 마지막에는 반드시 흙의 문명이 역사를 장악할 때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그냥 성경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철과 진흙이 섞인 이 발과 발가락 시대에 뜨인 돌이 오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도 마지막 시대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흙의 문명이 역사를 좌우하는 때가 있을 것을 성경은 얘기한 것이고 그 시대에 예수님은 오신다. 이렇게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한번 따져볼까요? 한번 따져볼게요. 이 모든 재질들, 금속 재질들을 전성이라고 그러죠. 즉 이렇게 뭐 인성 강도 이런 말이 있어요. 두드려 가지고 많이 넓어지고 펴져도 끊어지지 않고 펴지는데 뭐가 이게 더 많이 펴지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전성이란 말은 이게 해머 때려봤을 때 부서지지 않고 넓게 늘어나며 펴지는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철들은 때려가지고 이렇게 대장간에서 불 붙여갖고 때리면 늘어나잖아요.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끊어지기 전까지만 두드려서 많이 넓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이 도표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 해머로 때리는 것을 전성계측기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럴 때에 금속 재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금속 재질 중에 제일 많이 늘어나는 것들을 순서로 하면 금, 은, 알루미늄, 동이죠. 구리, 그다음에 주석, 백금, 납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래요. 철이 제일 뭐 무쇠 종류.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면 신상을 가만히 보면은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동이 있고 철이 있는데 아하 이게 막 신상이 정말 끈끈하게 딱딱 붙는 시대에서 결국은 부서지기 쉬운 시대다. 철이란 말은 때리기만 하면 부서지기 쉬운 시대다. 물론 철보다 흙은 더 마른 흙은 더 나눠지게 돼 있죠.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뭐로 돼 있다? 흙으로 돼 있다. 뭐 여기 금운동 철로 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런 인간관계나 나라들 간의 관계에서 이렇게 이 금속 재질을 볼 때 옛날에는 대가족 시대 아닙니까? 인간과 인간들 사이가 끈끈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철기 시대, 흙의 시대로 내려갈수록 인간 관계조차도 모래와 같아. 그죠? 하나됨이 없고 다 부서지고 각자 옳다. 여러분 포스트 마더니스트라고 하는 그런 포스트 마더니즘이라고 하는 현대 문명 사회를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이 사상과 그런 사고의 시대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면 모래와 같은 시대 분명해요. 흙과 같은 시대, 두드리면 부서지는, 즉 이 말은 서로 신뢰하고 상호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이렇게 없고 서로 각자 자기가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시대인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뭐 배론하고요. 진흙으로 되어 있는 진흙이라는 것을 한번 따져보면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진흙이라는 것은 뭐냐? 이게 지름이 0.004mm 이하인 미세한 흙립자를 말한다. 그런데 이것은 암석이 풍화된 거다니까 진흙이란 말은 결국은 돌이 나눠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무엇가 주요되어 있느냐? 규소와 알루미늄과 물이 결합하여 점토광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로 된 것이 뭐라고요? 흙의 성분이 규소랍니다. 여러분, 그럼 규소란 뭐냐? 소위 말하는 실리콘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리콘. 규소라고 하는 거는 주기율법 14조에 독하는 제3주기, 뭐 여기 뭐 수소, 헤륨 뭐 이런 거 여러분 많이 주기율법 외우신 경험 있을 거예요. 원소 기호는 SI라고 한다. 이거는 암석권의 주요 구성 성분이다. 나눠지면 흙이 되는 거고 뭉치면 암석이 되는 주요 성분이다. 그런데 클라크수라는 게 있어요. 클라크수라는 거는 이 지각입니다. 이 지각 내에 존재하고 있는 물질의 존재들의 그 양,
얼마나 서로 구성하는 구성비를 나누는 게 클라크 수라 그래요. 근데 이 클라크 수를 보면은 이렇게 기체인 산소, 이 흙 속에 지각 속에는 산소니까 기체니까 이건 그냥 빠지면 그만이고, 금속 재질로는 산소 다음에는 두 번째로 제일 많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제일 많아서 27.6%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흙의 주성분이 뭐냐 그러면 규소라고 해도 된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규소가 흙의 주성분이다. 규소라고 하는 걸 여러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규소. 근데 규소의 이름이 뭐라고요? 실리콘이다. 여러분. 1991년에 걸프만 전쟁이 일어나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그냥 내가 이 바벨론의 고토 느부갓네살 임금님의 뒤를 이어서 그 고대 왕국을 이렇게 한다 그래갖고 그냥 5,000대 탱크, 5,000대 탱크, 철기 문명이에요. 이걸 가지고 혁명 수비대로 연합국을 대항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 뭐 한 달도 안 돼서 끝났죠. 그거를 인류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가 뭐라고 말했느냐? 걸프만 전쟁은 제3의 물결 전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3의 물결 전쟁이란 뭐냐? 강철과 실리콘의 싸움에서 실리콘이 이겼다. 와우! 여러분, 흙의 주성분이 뭐로 돼 있다고요? 실리콘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강철과 흙의 싸움에서 뭐가 이겼다는 말이에요? 흙이 이겼다. 이 시대가 뭐냐? 제3의 물결 시대다. 그러니까 아까는 이게 뭐 구석기, 신석기, 그 다음에 금속병용기, 청동기, 철기 시대라고 했는데 엘빈 토플러는 이제 무슨 시대가 가는 거예요? 결국은 철기 시대 다음에 더 있다. 이제는 무슨 시대다? 실리콘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와, 놀라운 일이죠? 뭐가 옳았어요? 뭐가 여러분 앞섰습니까? 실리콘 시대라고 하는 것이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인류에서 유명한 이 엘빈 토플러라는 학자가 이제는 실리콘 시대라고 선언한 것이죠. 91년도에. 그러나 다니엘은 예언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임금이 꾼 꿈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해석합니까?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뭐가 온다? 실리콘 시대가 온다. 즉 흙의 시대가 온다 얘기한 것입니다. 기원전 600년 전에. 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하나님 말씀 믿으셔야 안 되겠어요? 그랬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실리콘 시대를 동원했고 진짜 현대 시대가 실리콘 시대가 되었다면 우리는 무슨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흙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럼 흙의 시대에 살고 있다면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돌나라가 오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실리콘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 요즘은 실리콘 칩이죠. 실리콘은 그냥 규소라고 하는 그 금속인데 이것들을 겹겹이 쌓아서 그 안에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면 그것으로 칩을 만들어 모래에서 주로 나와요. 근데 이 모래라 성분이 부서지면 이 클레이, 그래서 모래와 진흙에서 나오는데 규소가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지각에 가장 많은 즉 제조니까 진흙의 시대다 이 말은 곧 규소의 시대란 말이고 규소의 시대란 말은 실리콘 시대란 말이고 실리콘을 갖다가 규소와 산소를 묶어서 결합시키면 그러니까 지표가 산소와 규소가 제일 많은데 규소와 산소의 결합은 여기서도 그냥 꺼내면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축으로 중합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실리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진흙은 실리콘으로 돼 있다. 흙의 시대는 실리콘으로 돼 있다고 말해도 조금도 하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래서 이 실리콘이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져서 작은 직경이 2mm, 1mm 이렇게 작은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면 이 모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첨단 이런 이 기구의 가장 핵심 부품인 실리콘 칩, 반도체 칩이란 말은 바로 이 실리콘 칩을 말하는 것입니다. 와,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반도체 칩, 즉 이 실리콘 칩이 없이는 오늘날과 같은 첨단 과학 이런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게 재밌는 현상이에요. 아까 그 엘빈 토플러는 91년도에 그런 선언을 했는데 실제 미국에서는 이제 첨단 하이텍 산업이란 이것으로 미국의 모든 것들을 집중하기 시작했는데 언제부터냐? 1980년대부터. 그래서 미국은 1980년대부터 이런 모든 경제를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모든 것도 다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화학공으로 됐던 공업화 시대에서 산업들은 다 공업화 시대는 가고, 즉 철기 시대는 가고, 전기 기계 문명은 철기 문명, 그다음에 전기 가고, 그다음에 전자로 중심으로 들어오면서 산업 구조가 개편된다. 이른바 첨단 하이테크 산업과 4차, 5차 산업의 핵심 산업인 군사, 우주, 항공 산업. 여러분 이미 저희가 이미 2016년, 17년부터 다보스 포럼을 중심으로 여기 그 슈밥이라고 하는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인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렇게 들어왔다 하면서 융합의 시대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미국은 이미 그걸 준비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보, 전자, 통신 산업 이런 모든 것들이 유통, 금융, 서비스까지 완전히 요즘 말하는 소위 여러분이 얘기하는 아마존 무슨 이 중국 사람 다윈이 만들었던 마원인가 하는 친구가 만들었던 알라딘 이런 것들은 다 이런 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그런 시대의 산업을 대표한다 이 말이죠. 구글 여러분 좋아하시는 유튜브 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국의 경제 구조를 바꾸고 있다 얘기하면서 여러분의 수중에 들려 있는 이런 소위 이런 이 실리콘 칩의 결정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는 가지고 다니는 여기 컴퓨터죠. 여기 여러분이 무슨 이 셀러폰 하나를 손에 들었으면 지금은 거의 컴퓨터 기능이 다 들어앉았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 휴대할 수 있는. 그래서 인류는 어떤 시대냐? 지금은 실리콘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한국의 지하철입니다. 여러분 다 보세요. 다 하나씩 들고 있죠? 다 하나씩 들고 전부 다 고개를 수그리고 있어. 제가 한국을 어느 날 다녀와서 수그리 족속이 돼버렸네. 다 수그리 족속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류를 수그리 족속으로 만든 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휴대전화, 셀폰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가능해요? 실리콘 칩 때문에 가능합니다. 네. 유심칩 이런 말 하지만 다 그 실리콘 칩이 아니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런 가지고 있는 개인 컴퓨터처럼 이런 그 전화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활용하는 이것들이 아무 데서나 거침없이 사용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제는 드디어 어디까지 왔는가? 이제 스페이스 X를 통해서 이제는 뭘 하는가? 지금 이미 60개의 사텔라이트 위성을 돌렸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어디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 와이파이가 됐든 이런 인터넷이 됐든 터지지 않는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스페이스 X는 3만 개의 위성을 더 씌워서 이 지구 위상에 씌워가지고 완전히 지구를 뭐로 만드는가? 완전히 글로벌 네트워크처럼 만들어가지고 이 지구청에다가 올리는데 거기서 다양한 이것들을 올립니다. 올리는데 무슨 340마일, 823마일 이렇게 올려가면서 층층이 올리면서 더 많은 이런 위성들이 올라가서 지구를 완전히 그런 말하자면 그런 전파 혹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인터넷망들을 통해서 지구를 완전히 다 둘러싸서 지구촌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어디든지 가든지 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휴대전화가 통할 수 있고 인터넷도 될 수 있고 어디든지 다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것은 좋은 것 같지만은 편리성은 여러분들에게 보장해 주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뭐가 됐느냐? 보이지 않는 착고에 보이지 않는 수갑에 채워서 다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지구촌이 이 도관에 들어가 버린 형세입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해요? 바로 이것의 주범은 실리콘 칩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온전히 이렇게 된다면 이제는 뭐까지 하나 되면 돼요? 이제는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모두가 다 순간 문화권. 이제는 전 세계 어디든지 우리가 통화하는데 무슨 문화냐? 클릭만 하면 되는 순간 문화권이에요. 거기서 우리의 이제는 뭐만 맞추면 돼?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함께 공유하려면은 뭐를 써야 되느냐? 서로 간에 교통하고 유통하는 유통 시스템만 바꿔주면 완전히 인류는 하나가 되는 거죠.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질 가장 중요한 필요가 뭐냐?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돈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 가지고 있는 전화기든지 아니면 이런 칩이 닿게 있는 어떤 거 하나만 가지면 모두는 다 이 디지털 화폐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왜? 그런 유통 시스템이 하나가 되면 여기 사람이 미국 가도 미국 사람이 영국 가도 영국 사람이 한국 가도 다 마음대로 아프리카에 가도 똑같이 쓸 수 있다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 그러면서 어디를 가든지 다 빅브라더, 즉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을 살필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세계인이 어디로 가든지 다 알아볼 수 있어요. 여기 직접 이 지구에 있는 것, 그다음에 위성에서 보아서 정말 저 높은 위성에서 밑에 있는 정말 이거 얼마 되는 작은 것까지라도 정확하게 군사 위성들은 발견해내는 것과 마찬가지. 지구촌은 완전히 이렇게 인터넷의 도가니에 들어있다. 우리는 독 속에 빠져 있습니다. 다시 좋은 말로 말하면 편리성의 독이지만 다른 나쁜 말로 말하면 감시망에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미국 사람들은 리얼 아이디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2008년도에 1월 11일 날 2008년도에 이것이 이 리얼 아이디법이 통과됩니다. 이건 뭐냐면 명분은 홈랜드 시큐리티, 국가 안보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지요.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리얼 아이디를 맞게 돼 있어요. 즉 개인의 신상은 나라가 연방이 이렇게 관리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주정부가 소위 말하면 드라이버 라이센스처럼 관리하던 것을 이제는 연방정부가 관리해도 괜찮도록 되어 있는 법이 리얼 아이디법입니다. 그래서 원래 금년 2020년 10월 21일부터 이것이 전 국가적으로 시행되려고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는 바람에 2021년 내년 10월부터는 일제히 시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리얼 아이디라고 하는 것은 이걸 가지고 되면은 어디 있는지 무엇 하는지를 다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은 어디든지 가는데 신분의 모든 것들을 확인하는 시스템이지만 아주 편리한 시스템이죠. 그러나 이 시스템에 들어있는 한은 언제든지 어디든지 나는 어디에 들어있는가 감시되는 이런 체제와 도관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리얼 아이디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만들어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리얼 아이디라고 하는 여기는 드라이버 라이센스, 신분, 자동차 면허증만이 아니라 본인의 신상 명세가 있고, 만약에 그거 없는 사람은 미국 내에서도 비행기를 타거나 어디 다른 주든지 아니면 미국 내 관공서로 들어갈 때도 이런 패스포트 여권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 여권 안에는 또 뭐가 들어있어요? 전자우편, 칩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리얼 아이디를 받으나 이걸 받으나 결국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요? 역시 다 뭐가 있으니까 실리콘 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만큼 우리는 무슨 시대에 살고 있는가? 실리콘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인류 문화에 정말 은밀하고 깊숙한 것이 들어와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여러분은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거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벌써 뭐가 나면 AI 경찰관, 그래서 즉 말하자면 이 인공지능으로 가지고 있는 이 로버트죠. 근데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관, 여기를 이게 엘라라고 하는 것은 뉴질랜드의 인공 AI 경찰관입니다. 벌써 나와서 이렇게 이런 그 경찰 업무를 보는 것을 보게 돼요. 어디 그뿐입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공항에 내리면 3초 만에 여러분의 모든 신부가 다 한 번에 자동적으로 드러나도록 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우리 모두가 다 감시망 속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편리성이라고 하는 이것의 그 뒤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를 눈에 보이지 않는 프리즌, 감옥에 집어넣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죠. 곳곳마다 감시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우리의 동선이 파악됩니다. 그리고 곳곳마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런 그 휴대전화라든지 아니면 리얼 아이디라든지 이런 모든 신분증 이런 모든 것까지라도 다 해서 이제는 도시화되는 세계의 한 곳이 되면 스마트 시티다 이래가지고 되게 스마트 시티 하면 좋은 것 같죠? 이게 굉장히 아주 첨단 도시 같죠? 결국 스마트 시티라는 것은 결국 뭐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동선을 다 파악하고 어디서 뭘 하는지, 뭐 먹고 사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다 감시하겠다 이 말이에요. 편안한 좋은 말로 편리성이죠. 어두운 말로 말하면 감시하겠다는 거죠. 감시.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기 절정이에요. 환경 문제 이런 문제를 돌아가지고 이게 무슨 그 탄소 발생도 줄여가면서 이건 명분은 그런싸한 명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용은 뭐냐? 여러분 시민 한 명 한 명을 다 새로운 통제 시스템 안에 묶겠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스마트 시티의 핵심 이슈인 것입니다. 감춰진 이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기는 좋고 모양은 좋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여러분 우리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 그런 그 시스템이라는 말을 도관에라 표현한다면 그 도관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세계인이 추구하고 있는 인류에 대한 대안처럼 하고 있는 그런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조차도 인류의 삶을 이렇게 규정해서 해나가려고 하는 이 인간을 움직이는 오늘날 세계 거대 그룹들의 모임이 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실리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것들이 온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만들고 세계 인류를 하나로 묶는 뉴월드 오더가 나오고 나라의 모든 정치나 경제나 이런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 일을 하자고 사인도 하는 글로벌 팩트라고 하는 이런 것까지 가능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인류를 토탈리테리아니즘, 그 전체주의라고 하는 그저 하나의 도관에 묶어 넣겠다 이거예요. 개인은 없다.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이런 시대를 도래하게 하고 지구촌을 그레이트 리셋, 재설정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여러분 컴퓨터 이거 하시다 보면은 리셋, 지금 뭐가 좀 잘 안 되고, 이게 뭐가 잘 안 되면, 이게 이제 막 버그 난다 그러고, 막 버벅거린다 그러고, 이게 글리치 된다, 레그 됐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말 하냐면, 리셋 하라고, 다시 설정하라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전화기도 말을 잘 안 들으면 다시 리셋 하도록 껐다 키라고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지구촌, 글로벌, 모든 지구인의 상황과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지금까지는 안 된다. 이제는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다 뭐 하라? 다 리셋하라.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인터넷 가버넌스예요. 인터넷 가버넌스. 이 완전히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게 통제하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인터넷 가버넌스는 글로벌 가버넌스. 이거 말하자면 세계를 하나로 인터넷을 통해서 지배하는 거죠. 우리는 뉴 월드 오더라는 말을 쓰지만 결국은 그게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이런 말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 문제를 바꿀 것이고 글로벌 지구적인 그런 모든 문제들을 만드는데 여기 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리디자인, 다시 디자인하고 리스토링, 다시 회복하고 다시 여기 리바이탈라이징, 다시 죽게 된 걸 살리게 하고 다시 매가지고 레볼루션이고 전부 다 이게 레커버리고 이런 것들이 지구를 다시 살리는 운동들을 한다고 하는 이것이 무엇으로만 가능하냐? 말 그대로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말하는 4차 산업의 융합이라 그래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또 소위 이렇게 말할 때는 사물 인터넷이라 그래요. 즉 밖에 나가서 집안일을 돌볼 수 있고 멀리서도 원격 조정이 이게 다 무엇으로 가능하냐? 그레이트 리셋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실리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완전히 흙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는 그동안은 물밑에서만 뉴 월드 오더라는 말이 다녔습니다.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뉴 월드 오더라는 말은 음모론자들만 쓰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공공연하게 가톨릭의 대주교 혹은 교황청 바티칸을 통해서도 신세계 질서라는 말이 나온다 이 말이죠. 이것들을 가능하게 한 주범은 무엇인가? 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에 유행하고 인기 있는 말들이 있죠. 뉴 휴머니즘, 바티칸에서 내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올 브라더즈는 프란체스코 교황이 얘기한 것이고요. 뉴 월드 오더라고 하는 거는 정치, 경제, 사회, 재반 분야에서 지금까지 어둠 속에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써왔던 그런 사람들이 표면에 드러난 얘기고요. 이제는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까지 다 합동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그레이트 리셋라, 지구촌 재설정이다. 이것들은 다 하나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들은 뭘 말하는가? 실제로는 뉴 커뮤니즘. 무슨 말이냐? 아까 봤죠? 토탈리테리안 전체주의. 세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서 하나의 통치 시스템으로 묶어서 소수의 엘리트 그룹들이 지배하게 나가는 결국은 공산주의와 같은 형편인데 옛날의 공산주의는 종교를 부정했잖아요. 그러나 이번에 새로 나오는 이런 뉴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이거는 종교를 부정하지 않아. 종교라고 하는 이름에 새로운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가 똘똘똘똘 뭉쳐가는 영적으로 하나를 뭉쳐가면서 결국은 다른 모든 구조들은 커뮤니스트, 공산주의와 같기 때문에 저는 뉴 커뮤니즘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이 상황에 온 것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공산주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길 원하는 것은 사회가 이렇게 위험한 곳에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흙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실리콘이라고 하는 제3의 물결이 도래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왔고, 강철과 실리콘의 싸움에서 실리콘이 이겼고 흙이 이겼고, 금은동철로 돼 있는 나라에 이제는 뭐가 왔다? 흙의 나라가 왔다. 이게 이야기입니다. 2018년에 세계의 모든 미래를 걱정하는 시카고에 있는 원자력과학연구소에서는 세계의 사람들에게 환경 문제와 인간의 기술 문제, 이것들이 나쁜 마음으로 연합돼 가지고 다양한 집단 이기적 이런 모든 것들로 새로운 무기 체계를 만들어내는 바람에 이 모든 것들이 합동돼 가지고 연합돼 가지고 인류는 위험하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다. 그런데 이것들이 서로 요간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지구 파멸은 2분 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2020년을 들어오면서 2020년에 들어오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융합의 시대가 들어왔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이 봐도, 인류를 걱정하는 과학자들이 봐도 그런 모든 환경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만드는 첨단 과학이 만드는 이런 무기 체계나 아니면 그런 그 IT 속에 있는 그런 이런 모든 이런 그 생화학무기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합동돼 가지고 파멸을 가져오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비정상적인 거다. 비정상인데, 이건 새로운 비정상인데 융합의 시대다. 그래서 2020년 1월 21일 인류의 종말은 자정에서 100초 전이다. 가장 파멸이 이 둠스데이 클락이 생긴 이래로 가장 파멸이 가까운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신상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신상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철과 진흙이 되어 있는 그 시대에,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결국은 흙의 문명이 세계를 장악했을 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이 도울나라가 오겠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인간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렇게 구석기, 신석기, 금속병기, 청동기, 철기, 드디어 제3의 물결은 무슨 시대? 실리콘 시대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한 금은동철, 마지막에 흙의 나라, 휴손인가 실리콘 시대다, 클레이지만 실리콘 시대다 얘기한다면, 이제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이제서 역사학의 발전 단계 사람들은 이제 실리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으면서, 그 말은 곧 이제 신상의 뭐가 시대예요? 흙의 시대의 한 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흙의 문명이 모든 것들을 장악한 시대라면 지금 우리는 어떤 이 기대를 가질 수 있는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이 역사의 마지막을 가져올 그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은 발과 발가락 시대라고 보지 않습니다. 무슨 시대인가? 지금은 발톱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발톱은 길면 도움이 안 돼요. 발톱은 잘라버려야죠. 그것처럼 이미 이 흙의 문명이,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가장 먼저 아이들이 이렇게 아이들의 손에 쥐어지는 것이 오늘날 뭐예요? 여러분, 어른이 가지고 있는 이 휴대폰이든지 아니면 아이패드든지 어린아이들이 갖고 놀 수 있는 모든 이 전자기기입니다. 다 뭐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칩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 실리콘 칩이 실리콘에서 나옵니다. 그 실리콘이 바로 규소역, 성경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진흙의 주성분입니다. 그러니 진흙의 시대가 지금 우리는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는 바로 그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지금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진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흙의 시대에 살고 있다면 역사는 지금 어떤 시대를 말하는가? 역사는 지금 야구 경기로 말하면 9회 말 투아웃. 여러분, 더 이렇게 지체할 수 있는, 더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지금 인류는 하나 되는 일을 해서 지속적으로 애쓴다 그랬어요. 성경을 하지 말라 그랬다 그랬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 이 문명의 발전 단계를 다니엘 2장을 통해서 지금 살펴보니까 그 문명의 발전 단계로 봐도 이 정확하게 철기 문명도 이제 거기 가고 흙의 시대가 왔네. 예, 아무리 탱크가 좋아도 첨단 하이테크 산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있다면 지금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 역사의 한복판에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꼭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됐다면 지금 언제냐? 지금 우리는 완전히 철과 진흙으로 있는 발과 발가락 시대다. 그런데 아무리 이 사람들이 그런 발달된 첨단 과학을 가지고 하나 되게 하는 뉴 월드 오더 아니면 뉴 커뮤니즘 하나 되게 하려고 글로벌 팩트를 만들어가면서 그런 시도를 하고 2020년 현재 10월 달에 이 모든 일을 하려고 했고요. 사인만 하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공식 선언하려고 했지만 아직도 미뤄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11월 현재 이 일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볼 것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계속 하나 된다면 성경은 하나 되지 않았을 때 돌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 되려고 한다면 신상에 뜨인 돌이 어떻게 될 거예요?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이 신상을 때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하나 되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배도가 진행되고 있다. 다니엘 2장을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오늘 이 시대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바보들입니다. 다니엘 2장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시대를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열왕의 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다. 즉 하나 되지 않았을 때 올려간다. 그런데 역사는 지속적으로 하나 되려고 해왔다. 그런데 지금은 뭐로 하나 되려고 그런다? 진흙시대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인간의 기능을 모든 걸 모아서 기술적으로 하나 되려고 한다. 그렇다면 매우 위험한 시점 아닙니까? 신상은 지금 발가락 시대가 아니라 발톱 시대입니다. 9회 말이라고요? 아닙니다. 9회 말 투아웃입니다. No, 2, 3, 풀 카운트입니다. 공 하나만 남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볼 하나만 남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제 이것은 다니엘 2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귀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 뜨인 돌이 오고 있다는 거죠.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냥이 아니에요. 곧 다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들에게 희망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놀라운 이 정말 소망 아닙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 세상의 어떤 형편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다 떠나서 인류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문명과 문화, 인류가 지금까지 격득하게 전개했던 모든 우리들이 사용한 도구,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살펴볼 때 다양한 많은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도 말세란 말을 하지만 이 다니엘 2장을 바라보면 다른 것 보지 않고 이 성경만 봐도 이 시대가 얼마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즉 돌나라가 다시 오는 시대에 가까웠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희망 아닙니까?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다니엘 2장 이걸 읽고 이것을 이렇게 정말 깨우쳐서 이 사실을 영접하고 깨닫는 이 순간 우리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대 한복판에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온 인류의 소망, 이 6,000년 역사 동안에 그래 기다려왔던 예수님의 재림,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의 재림을 눈앞에 목격할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니엘 2장을 읽는 특권이 이런 놀라운 희망을 우리한테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돌나라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돌나라를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남은 이 다니엘 2장의 남은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돌나라를 어찌 예배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